6월 20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신임 인천지검장의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의정부지검장의 양부남 광주지검장, 수원지검장의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사정기관 수장이 모두 교체됨에 따라 인천 경기지역 사정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선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처음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선거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후임 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국민의 시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인수위원장은 문병선 전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자문위원장은 김기현 전 경기대 총장이 맡습니다. 한 달 전 인천 내양에 정박 중이던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다행히 불에 타지 않은 수출 대기 차량 980여 대를 끄집어내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인천 시내 일부 고등학교가 여학생이 하복 안에 입는 속옷의 색깔과 무늬까지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일명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 수백 마리가 추가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제 20마리에 이어 200여 마리가 또 발견된 것인데 정밀조사단이 대대적인 방제 소독에 나섰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과 경기판 일면 보시겠습니다. 인천 경기지역 사정기관 수장이 교체되면서 사정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고검장 승진 1명, 검사장 승진 9명 등 검사장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을 했다는 내용 싣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임 인천지검검사장에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의정부지검 검사장에는 양부남 광주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에는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 경기지역 사정기관 수장이 모두 바뀜에 따라서 지역 내에 새로운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이 어제 인천시청에서 도전 실패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후회는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선거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터졌었죠. 전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이 이번 선거에 악재로 작용했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말을 아꼈지만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국민의 시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훈수를 두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판 일면에 관련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시장이 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이 돌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일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에 대한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시민단체, 지자체와의 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요. 인수위원회 명칭을 교육다운 교육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출범하는 이재정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7월 19일까지 30일 동안 운영될 예정인데요. 행정, 조직, 혁신, 공약 이행, 교육 자치 및 소통, 미래 교육 등 모두 4개 분과로 운영되고요. 인수위원은 모두 6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인수위원장은 문병선 전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자문위원장은 김기현 전 경기대 총장이 맡기로 했다는 소식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일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인천 내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 이야기인데요. 이 차량에 실려있는 이 차량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하역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역 대상은 불에 탄 이 오토배너호에 실려있던 차량 2,438대 가운데 1층과 5층, 또 9층과 10층에 있던 978대인데요. 이번 화재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상품 가치가 있는 중고차들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60대는
11층과 13층에 적재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미 불에 전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 차량으로서 수출 가치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시내 18개 고등학교 교칙을 확인했더니 이 속옷 단속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학교는 속옷은 반드시 흰색으로 입어야 하고 문이나 문자가 없어야 한다. 특히 해당 학교들은 이 등굣길 학생들을 상대로 여학생들의 교복 안 속옷을 살펴보고 단속을 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구태적인 그런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규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 기사 보시겠습니다. 평택항에서 붉은 불개미 수백 마리가 추가로 발견돼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8일이었죠. 이 평택 강진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붉은 불개미 20마리 정도를 발견해서 정밀 조사를 벌였는데 어제는 추가로 200여 마리가 발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왕개미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검역당국은 현장 조사 인력을 파견해서 붉은 불개미 분포도 조사와 여왕개미 대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밀 조사한 결과 야적장 바닥 철판 밑에서 붉은 불개미들을 발견했고 이미 알까지 까놓은 상태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밀 조사단은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컨테이너 소독 그리고 야적장 바닥에 대한 방제 소독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이 붉은 불개미는 아시다시피 살인개미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돌파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회도 본격 출범합니다. 개원을 앞두고 있는 지방의회 원 구성 준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세택 PD 나와 있습니다. 오 PD, 이 원 구성을 앞둔 지방의회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기초의원 당선인들은 이달 말까지 해당 의회에서 의원 등록과 상견례,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의회 개원식은 대부분 다음 달 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당선인들은 개원에 앞서 반드시 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논의에 결정해야 합니다. 전체 4년 임기 중 절반인 2년간 의회를 이끌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요. 그래야 비로소 상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고 지방의회가 출범할 수 있는 겁니다. 전반기 지방의회 출범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회마다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뜨겁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 경우엔 인천광역시의회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기초의회에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거든요. 결국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관례상 이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당선인들이 의장 자리를 꿰찰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유력한데요. 일부에서는 또 의장에 누가 내정됐다 이런 소문까지 떠돌고 있고요. 실태가 어떻던가요? 네, 모 기초의회의 경우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당선인을 의장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기초의회 당선인들은 이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민 대표로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눈 뒤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런 민주적 과정이 생략된 채 누군가의 지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 근대적 발상일 뿐더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보스 정치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에까지 개입을 한다. 이건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처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선인 분포에서 보면 이 연수구의회 같은 경우엔 여야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7명, 또 자유한국당 소속이 5명, 7대 5인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적 정당 간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원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문제는 없지 않냐, 또 상당한 그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던가요? 네, 연수구의회 원 구성에까지는 상당한 협상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연수구의회 의원 당선인 분포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의원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수구의회의 한 당선인은 아직까지 원 구성 이야기는 없지만 다른 기초의회와 비교해서 균형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물론 의장단 결정 과정에서 진통은 있겠지만 그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인천광역시의회로 가보죠. 이 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어떻게 구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시의회는 개원일인 다음 달 2일 전반기 의장을 선출합니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3일 제1, 2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요. 7월 4일에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의회 37명 정원 가운데 34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독식이 예상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과 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당 독주 체제는 인천시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강력한 뒷배경이 되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행부를 늘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위축시키거나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반기 의장 후보로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인 만큼 일단은 민주당 소속으로 선수가 높은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만 놓고 본다면 현재까지는 3선의 안병배, 이용범 당선인과 재선의 신은호, 김진규, 김종인 당선인 이렇게 5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당선인이 초선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의장 후보감을 추대하는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이 선수로만 놓고 본다라면 3선이 2명, 재선이 3명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앞선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때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당시 한나라당이 이 33석 가운데 무려 32석, 그러니까 단 한 석만 야권에 내주고 석권을 했었는데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안상수 인천시장이 재임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월미은하레일을 비롯한 대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가 집행부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 급급해서 일각에서는 거수기 의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인 이번 제8대 시의회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 7기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냐는 염려와 기우가 나옵니다. 박 당선인도 이런 걱정을 의식한 듯 그제 당선 후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의원이 모두 오케이 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시의원들도 출신 선거구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이라 해서 시장의 생각을 100% 따라주진 않을 것이고 저 역시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저도 시의회도 시민의 뜻을 저버리면 큰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고 일각의 우려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참고로 인천광역시의회 정당별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4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의회로 가보죠. 경기도의회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역시 다음 달 개원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어제 당선인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27일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차기 경기도의회 원구성 일정을 확정지었는데요. 통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는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142석 중 137석을 얻으며 절대 다수인 상황이어서 원 구성 협상 자체가 필요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전반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후보는 오늘 27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 본회에서 형식적인 의결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취임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물망에 현재 오르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장 그리고 민주당 대표의원 후보감으로는 어떤 당선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도의회 안팎에서는 전반기 의장 후보로 각 3선에 성공한 송한준, 장동일, 조광주, 서형렬, 안혜영, 문경희 6명의 당선인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당 대표의원을 오는 27일 뽑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의원 후보로는 민경선, 염종현, 장현구, 정대훈 등 재선급 이상 당선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단 후보는 다음 달 10일 의원총회 때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토파보기 오세택 PD였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평택 26도, 수원 27도, 의정부 28도, 용인 29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6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3에서 9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 토마스 풀러.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6월 20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준비하고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제18회 강화 해변 마라톤 대회. 천년을 달리는 시간여행.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서 6월 24일 일요일 아침 짙푸른 바다 성모대교 외포항 후포항까지 참가 신청 032-452-0191 강화 마라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